예, 오늘 10월 23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예, 예, 예. 예, 우리 김기봉 원장님하고, 네, 예, 지금 긴급히 좀 통화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청와대에서 노동계 인사 초청이 있는 모양이죠? 예, 예, 있죠. 아,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아, 제가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양대 노총 초청 회동을 하거든요. 예, 네. 양대 예, 노총이라면은 민주노총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 그런데 전국노총은 조합원이 얼마 안 된다고 배제시켰거든요. 아, 이게 대통령 이름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때 청와대 의석도 없는데 초청했습니까? 그죠? 이 형평성이 어긋나네요. 아유, 그럼요. 엄연히 전국노총은요. 네. 예, 양대 노총이어서 삼노총으로 엄연히 태동된 정부에서 인준해준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타이틀을 민주노총과 싸우는 전국노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오찬 거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건 네, 말이 네. 안 되죠. 네.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나죠. 그러고요.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9시 뉴스 헤드라인에서 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채용 비리를? 예, 공공기관에. 네, 예. 그러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운영하던 장수천 샘물이라고 아시죠?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사들도 전신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다 뽑아갔습니다. 아, 그거는 조선일보에 났던 그 기사입니다. 예? 자, 그래, 이제 저 양반이나 저나 다 하느님을 믿고 같은, 예, 참 천주를 믿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말이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이야, 문재인 그분이 천주교인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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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저는 또 새삼 알았습니다, 이제. 예. 음. 개인적으로는 또 저하고 또 울산 내려오면 또 연관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념이 다르니까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양대 노총만 초청을 하고 왜 전국 노총은 초청을 안 합니까? 이게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그런 노총 관계자들을 초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 아이고 MB 때도요. 예, 양대 노총하고 또 그때 그 당시 또 삼노총이 한 번 또 태동됐었습니다. 결국 네네. 얼마 못 가서 한국노총하고 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국민노총도 초청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MB 정권 때도요. 네. 그러니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건요. 그 지금 중앙일보에서도 기사가 났지만 지금 고용부 산하 기관장에 노동계 출신들이 발탁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예. 민주당 전국 노동위원장 출신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옛날에는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누구요?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말하자면 요즘 왜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폴리텍 예, 그 대학이. 이사장의 선임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서도 강력하게 의문의 기사를 쓰고 이래 했는데 네. 또한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갈 것이라고 소문 돌았지만 오늘 이제 거의 임명 단계로 이래 있는데 아, 완전히 전부 노동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발탁을 해가지고 쓰는 상황인가 아니요 보네? 그거야 이제 관계가 괜찮지만 네. 전문성도 없고 네. 예 오직 자기가 한국노총도 이번에는 민주노총하고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잖아요. 네네. 선거 때,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보은으로? 돈으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 모양인데, 이석행이라는 그 친구가요,
네. 전교조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 그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에 그 여성 그 교사죠, 조합원. 그 네네. 뭐 전교조에는 그 저 여자 교사가 조합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수석 부위원장하고 노조 집행부에서 그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예. 거기에 바로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석행이었습니다. 그래, 같은 조합원 강간을 묵살한 이러한 친구가 그래,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자리에 오른다는 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 그 성폭행, 그 용어가 너무 심하다라고 언론에서도 강간이라는 걸 빼고 성폭행하지만, 그래, 자기 동료 여교사 조합원을 갖다가 강간한 그 자리에 그 선두에 있던 그 이석행이라는 그런 친구가 그래, 예? 정부 요직에 이렇게 앉는다는 거 이 자체가요, 현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엄청난 질타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음. 그리고요, 더욱 정말 참 염려스러운 거는 결국은 이렇게 친노동 정책을 폄으로 인해 가지고 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네. 예. 결국 해외에 떠날 궁리만 하고 저는 한국경총의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총의 어떤 소식을 다 제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 안 하고 다 동결합니다. 전경련이나 그 기업들, 대기업들이요. 네.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꿈이요. 우리 새끼들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대기업, 재벌 기업 보내는 게 꿈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런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30대의 그 마크롱 대통령도 친노동 성향의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양반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노동 정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지지율이 80% 90% 됐던 양반이 지금 20%도 안 됩니다. 그 양반은 지지율 신경을 안 씁니다. 마크롱은 오직 그 나라의 미래만 생각을 하죠.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은 지금 지지율에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불과 2%에 불과한 1,500만 명 노동자 중에서 그 140, 50만 명 되는 양대 노총 해봐야 10.2%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성노동운동 연봉 억대 받고 나라 망치고 기업들 다 해외를 쫓아보내는 그 민주노총 이 친구들 여기 대변하는 대통령이 먼 훗날의 역사의 평가를 받겠습니까? 네. 민주노총과 유일하게 싸우는 전국노총은 왜 거기 싸우겠습니까? 우리 그 전국노총은요, 우리나라만 노조가 수천 개 되지만 노총은 그동안 두 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삼노총을 지금 뭐 노조위원장이 김병식이지만 저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노동연구원장으로 있지만 김병식 위원장도 과거엔 민주노총에서 그 노동투사였습니다. 근데 네. 먼 훗날 자기 자식들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네. 이게 민주노총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주노총 탈때해서 내가 그러면 좋다. 나하고 한번 우리 보수 정말 투쟁이라는 용어 없는 기업과 국가를 위하고 조합원을 위하는 그러한 노총을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때를 써서 그 친구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2년 전에 삼노총 전국노총을 만들었습니다. 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요 경악할 일이 있습니다, 대표님. 예, 예. 어떤 거죠? 민주노총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아, 민주노총이요? 예, 네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늘 음. 당장 10,000원 내놔라 최저임금. 아, 그러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미래 갖고 사는데
당장 얘네들의 그 민주노총의 그 슬로건이 내일이 없다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졌는데 이런 단체가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의 미래를 대변합니까? 우리 그 전국노총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요 다 투쟁, 막 회사 죽여버리자 이거지만 우리 전국노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슬로건이 그겁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다 잘 사는 그러한 전국노총 이게 저희들의 슬로건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에 그래 정말 아마 먼 훗날 역사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올바른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심상정이 의석수도 몇 개 없는데 청와대 초청한 거 아시죠? 좀 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친하고 대통령은 그런 걸 배제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야 그리고 되는데, 양대 노총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3노총 전국노총 위원장을 참석을 시킬 때 더욱 대통령이 그 자리가 더욱 빛납니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어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가서 민주노총 사실 국격을 갖다가 떨어뜨리니까 더 이상 여기 농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참마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울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대통령한테 전쟁 선포하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대해서 저렇게 옹호하고 대변하면은요 이 나라의 그 기업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곧 기업의 미래가 없다는 거는 젊은이의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님. 제 그렇죠. 이야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되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감옥에 있는 한상균이가 출소하면은 뭐 노동부 장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히 정말 큰 시름거리네요. 우려가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이죠. 예. 하하, 노동부 장관요? 그래 안 되겠습니까? 지금 왜냐면은 한상균이는 어찌됐든 간에 국가 전복시키고 자기가 다녔던 그 쌍용 자동차 문을 닫게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천 명이 되는 가족들이요, 6년 동안 거리의 노숙자로 그렇게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쌍용차가 티볼리라는 차를 성공시키면서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예. 현재 쌍용차 그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 강성노조 한상균이는 복직시키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순수 노동운동을 하는 이러한 쌍용 자동차입니다. 아, 그런데 거기는, 만약에 한상균이가 나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갖다가 둘이 다 사진 찍고 합의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한상균이 시절에 지금 그때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였죠. 전국 다니면서 민주노총하고 모든 게 한상균이 있을 때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 빨리 내놓으라고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는 게 지금 민주노총 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한상균이 나오면은 한상균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내 자리 하나 줘 하면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아이고 당연히 줘야죠. 헐 이러한 대통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참, 이 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참 갑갑하네요. 지금, 정말 네네.
제가요, 그, 민주노총하고 정말 그 싸우는 데는 전직 그 노조위원장이 오죽하면은 그 지금의 그 노동계 후배를 갖다가 질타하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거란 생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그 해외를 쭉 보내고 개망나니 짓하는 이 민주노총 이 강성노조 애들 연봉 1억씩 받으면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애들이요. 옛날에 참 제가 80년대에 노동민주화 부르짖을 때는 겁이 나갖고 있지 않습니까? 뒷전에 다 숨어있던 아주 저질것이 야비 흠과 오만함에 극치고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이제 제가 멍석을 다 깔아주고 나니까 지들 호의호식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내 그 경기가 급격히 지금 저기 얼어붙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어붙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안 하고 해외를 예.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글쎄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뭡니까? 1월짜리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선거자 방송이 예, 그 아산에서 아산 모 지역에서 그 땅굴 제보 연락을 받고 예, 민간 탐사팀하고 같이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탐사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인근 그 식당에를 들렸는데 예, 식당이 좀 제법 큰 갖춰놓은 그런 식당이더라고요. 예, 근데 뭐 손님이 저희뿐이 없었어요. 네 사람. 그러면서 이제 주인하고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뭐 낮에 식사를 하러 왔던 무슨 그 노조원이 있었답니다. 예. 예. 그 노조원하고 뭐 한바탕 대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노조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노조들 보면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기업이 지금 한국에서 떠나고 있고 이런 마당에 또 시급을 1만 원씩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그러면은 망하라는 얘기지. 그게 되는 얘기냐고. 얼마 이렇게 전에 발표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2018년도에 또 저기 시급 10,000원 또 예, 올리겠다고 대통령이 예, 직접 또 예, 그 발표를 했고 또 가관인 것은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노동시간 68시간 길다 52시간으로 해라. 예. 그러면 기업들이 이 소리 듣는 순간에요. 완전히 아마 좌절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민주노총이나 강성노조 이놈들이 그렇게 개망난 짓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참 정권에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친기업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도 참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건 누굽니까? 김상조라는 그 공정거래위원장 네, 그 네. 친구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기업들 앞으로 공권력 도전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니 먼저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진짜 공권력 도전하는 민주노총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공권력 도전한다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네. 기업들 앞에서 그런 공갈 협박하고 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말이야 노동시간 줄여라. 그러면 결국은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 꿈과 희망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그 말입니다. 불과 그 몇십만 명 안 되는 강성노조 민주노총 얘네들 옹호해주고 편에 서서 걔네들 기분 맞추고 예 걔네들 옹호하고 대변한다고 그러면은요 결국은 이 나라는 5년 이후에는 저 필리핀이나 좌파 그 대통령이 들어서서 페론 정부가 들어서 아르헨티나가 경제 5위에서 지금은 길거리에 가면 노숙자들 판치듯이 딱 그러한 꼴이 대한민국에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이게,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렇게 떠받들듯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모양새를 비추는 게, 결국은, 이 뭐, 그 노동자 농민 계급, 국가로 지금 지향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예, 나라 분쇄 사회주의적인, 예,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은요 그 왜 민주노총 편만 듭니까? 이번에 그저께 그 발표에 신고리 569기 네, 저거 이제 건설 이제 중단시키겠다고 6월 19일 날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다가 결국 공론화위원회라는 이상한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거 이길 줄 알고 중단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20% 가까운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건설이 재개 안 됐습니까? 네, 예. 지금 뭐 공론화위원회 운영한다고 46조 들었고 뭐 몇천억의 손실 봤다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래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 울산에 그 신고리 569기 그 원자력이 들어서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운동 가고 제가 그런데 여기 원자력에 하루 밥 먹고 살겠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일용직들이 수만 명이 여기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중지 선언하고 난 게 3개월 동안이요. 이 노가다 일 하던 친구들이 허구한 날 술로 살았습니다. 가족들하고 10만 명이 넘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선 여기 현장에서 이러는 그러한 그 일용직 그 노가다 이러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술로 눈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게 진짜 그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런 서민 노동자 생각은 안 오고 예? 나라 망치고 기업 망치고 해외로 다 쫓아보내는 개망나니 쓰레기 민주노총 강성노조 연봉 억대 받는 한국노총 여기만 옹호한다 그러면은요 정말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예, 참, 너무한 일들을 너무 많이 추진을 하고 있네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민주노총 애들 수만 명이 모인 데 가가지고 간도 크게 파워보지 말으라고 내가 시위하다가 그래서 병원에 또 실려가서, 테러 당해가지고 그 병원에 내가 입원했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하니까 공동으로 이래가지고 검찰에 올라갔는데 사법부에서 이 친구들을 저를 공동으로 폭했던 이러한 친구들 집단으로 테러했던 친구들이요. 벌금형 기소유예로 이렇게 손방망이 쳐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의 사법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옹호하니까 밑에 검찰이고 뭐 판사고 꼼짝 못하고 민주노총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 참, 점점 암울한 상태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참, 뭐, 대통령과 또 그 법이 지금 뭐, 정도를 걷지 않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타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요, 뭐가 정도 있습니까? 걷고 안 걷고 하는 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예. 지금 청와대에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강성 노조 애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들이 네. 인사권까지 다 개입을 하고, 대통령 역시, 예? 국민이나 우리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한 백몇십만 명 되는 양대 노총, 예. 쓰레기 노조들, 이거, 고미 맞춘다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보도 한번 안 내주는 이러한, 똥개 기자들, 똥냄새만 맡는 기자들이요. 내는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지금 전국에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경찰서에 집회 시위 신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고 허구한 날 이
파업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거 보도 하나 안 오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말이야, 보수 단체들 시위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민주노총 애들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징치고 전국에 다니면서 파업 시위 신고하고, 전국 그 저기 지자체 곳곳마다 지금 공장 있는 곳에는 나서서 민주노총 애들이 기업 망치는 행동하는데, 이런 보도는 하나도 안 내는 것이 참 정말 똥냄새 맡는 똥개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그동안에 다이빙 벨 만들어 갖고 세월호의 참사가 참사였다, 아주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야벽에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최승호 기자가 공범자라는 거, 이것도 다큐 영화 제작을 해가지고 MB 정권에 비리를 갖다 파헤치고 이래 했는데, 사실 우리 보수에는 이런데 대처하지 않고 입만 있고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레기들이라는 이러한 다큐 영화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역사의 기록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1억씩 받는 친구들이 더 달라고 회사는 망해도 나만 살겠다면서 결국은 끝이 뭐 있습니까? 현대중공업 문 닫은 거 보십시오. 결말이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더 달라고 하는 이러한 쓰레기 노조가 있고, 또 여기에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같이 편들고 청와대 입만 맞추는 똥개 기자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 하지 않나, 이념 가르치는 이러한 전교조 요 삼합을 묶어서 이번에 제가 이 쓰레기들이라는 이 타이틀 가지고 제가 이번에 보수를 대표해서 다큐 영화를 제작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선구자 예.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지 고려 않습니까?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만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정용 TV에서 나갔고, 네네. 그러자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를 펀드 모집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분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렇게 그래도 그래요? 이런 분이 나섰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다이빙 벨이라든지 공범자들 옛날 과거의 해직 기자들이 한 거 보면은요. 과거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언하는 거 그거만 아주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는 발언만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이걸 갖다 기획을 해갖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우리 지금 이 쓰레기들이라는 만약에 다큐가 나가게 되면은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G20대 회의 때, 정상회의 때 시위 반대하던 데모자들이요, 개 잡듯이 잡았습니다. 물대포 쏘고 네. 곤봉으로 정말 사정없이 두드려댄 장면이 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게 선진 민주화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스 라인 없애라, 물대포 없애라. 이건 어찌 보면은요, 정말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그동안에 해왔던 걸 보시면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찰차에 방화하고 어린 의견도 주창으로 찔러갖고 눈이 튀어나오질 않나. 경찰병원에 가보십시오. 맞습니다.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노총 애들한테 파워보다 맞아갖고 죽은 순경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거를 보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거 다 제가 발췌해갖고 이 다큐로 영상으로 역사의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될 겁니까?
예. 그거 다, 그 다큐멘터리로 영상으로 생생하게. 아유, 그러면 굉장히, 아시다시피 제 책, 뭐, 노조는 국가 기업의, 기업, 뭐, 재앙이라는 그 책이 원제고, 이제 부제로 제가 그걸 원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걸 갖다가 이제 영화를 지금 이제 다큐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충격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또 접하게 되겠네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책은 안 읽어도 네, 영상은 이제, 돈 많으님 가서 보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적나라하게, 또 다 이렇게 파헤치셔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예. 우리 요번 다큐를 통해서 이렇게 네. 좀 알 수 있도록 실상을, 이렇게 예. 좀, 심혈을 또 기울여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김기봉 노조위원장 치면 뭐 유튜브에서 뭐 세계적인 뭐 명성을 지금 얻고 뭐 영국 BBC 방송에서 지금 다큐 제작할 때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일단 하면은 수만 건에서 수십만 건까지 오르는 거는 국민들이, 기자들이 이제 민주노총의 이 잔악상을 갖다가 보도를 안 해주니까 제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거 좀 알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러. 네. 어쨌든 우리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 선두격으로 앞서 이렇게 또 싸우시고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저야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일하게 쟤네들한테 테러 당하면서 민주노총 애들하고 저렇게 제가 이제 뭐 투쟁을 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러고 있지만, 정말 우리 그 국가를 생각하시는 보수 우파를 떠나서, 그래 저는 제 책에도 보면은요, 민주노총 애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좌우를 떠나서 오직 국가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펼치는 게 내 삶의 목표고 이 책이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정치판보다도 야비하고 잔인한 데가 이런 노총들입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국가 전목 기업 파괴하는 그러한 잔인한 조직들입니다. 강간 도박, 뭐 취업, 이권 개입, 아주 비리의 온상이 이게 노조입니다. 참. 그러니 이런 걸 국가의 갖다가 악이네요. 네. 국가의 악이에요, 악.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암적 존재라고. 네, 그래서 암적 존재. 제 책을 읽는 순간 노조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국가와 기업의 암적 존재라는 게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지금 500쪽 가까이 되는 이 방대한 분량에 내가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뭐 우리 보수 우파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요즘은 임금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이거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이 책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우리 태극기 집회라든지 보수에서만 이 책을 구독을 했는데, 네. 이번에 자영업 오신 분들이 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많이 해옵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현대 자동차도 뭐 연봉이 1억이 되지만 시급은 8,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자영업하고 하는 분들한테 내년도에 10,000원 올린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자영업자들은 문 안 닫고, 하죠, 자영업을. 완전히 망하고, 대기업들은 뭐 결국 해외로 가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와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저 나이들은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민주노총으로 인해 갖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투자 안 하고 이러면은 젊은이들이 나서 가지고 말이야 민주노총을 성토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글쎄 말입니다.
참. 아니, 나라를 망가뜨려가지고, 어디다가 넘겨주려고 그러는지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네요. 저는 뭐 나라 어찌됐든 간에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내일 이제 분명히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오찬을 보고 이래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야, 참 노동자까지 다 청와대 전 대통령들도 박근혜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 다 했습니다. 예. 예. 내일 그 오찬이 뭐 노동계 양대 노총, 회동하면은 삼노총 저기들까지, 초청하는 게 맞지요. 예. 음. 예.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 뭐 한 백 몇십만 명의, 강성노조의 대통령이니까 먼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불보듯 뻔히 지금 저는 보입니다. 뭐 역사에 어떻게 평가하든 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양반들은.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거든 지도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미래, 국민의 꿈과 희망을 정말 살려주는 것이 그 지도자 대통령의 몫이고 책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여론에만 급하고 지지율에만 연연하면서 나라 망치고 기업 망치는 이 쓰레기 노조, 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그냥 아첨하는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히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전국노총 노조원들은, 조합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2만 명 시작했는데 지금 한 6만 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은 이제 그 민주노총이 싫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탈퇴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나요? 그래갖고 우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통해서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막 현대중공업 같은 데도 이번에 문을 닫고 나니까 몇만 명씩 해직당한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나서 네. 정말 구구절절이 맞다 이겁니다. 회사 있을 때는 감사함을 몰랐는데 네. 회사 떠나고 나니까 회사가 이렇게 뼈저리게. 뼈저리게 삶의 터전이었다는 걸 갖다 이제서 느낀다고 안 그럽니까? 예. 지금 민주노총으로 인해 가지고 해직되고 실업자가 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이런 게 언론에 저기 똥개 기자들은 보도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신의 저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그 실체를 갖다가 다 알게 됩니다. 예. 상당히, 그동안 그렇게 또 힘든 일을 해오시면서도 또 보람된 그런 그 측면도 지금, 점점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민주노총에 있던 친구들이 회사가 이제 문을 닫고 노가다도 오고 일용직 하고 뭐 이삿짐 센터 들어가 일을 하면서 절실하게 그전에는 저를 갖다 비판하고 욕했던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실감하고 공감한다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참 많은 위안을 받고 비록 제가 힘들고 위협 속에서 이렇게 민주노총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런 노동자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책도 내셨지만, 네. 그러니까 노사를 또,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의도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시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강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동안 뭐 여러 군데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경총 강사로 경총에도 제가 이제 강연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조가 있는 회사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안 합니다. 기업체에서요. 예,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사실 저를 초빙을 해가지고 강연을 해야 되는데 글쎄 노조에서 말이에요. 이제 반대를 하니까 아니 그래도 건실한 노조들 같은 데에서는 초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실한 데.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쌍용 노조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이제 어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위원장님 또 초청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더, 어떤 그 건실해지는 그런 그 기업 노조로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생각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건 뭐 제 바람이지만 예,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제가 들어가서 좀 뭐 노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네, 기업체에서는요. 아,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 노조의 비판. 눈치를 보고 그래, 있는 게, 노조에서 이제 저기를 안 하는군요. 거부하겠군요. 그렇죠. 노조에서 거부를 하니까 회사에서 있죠. 눈치를 보지, 노조예요. 그게 우리나라 예, 기업의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외국에는 지금 미국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는 언제 예정돼 있어요? 이건 뭐 전화는 제가 두 군데에 아직 그 받아놓고 저기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그 정하지는 않으신 예, 상태인가 예, 보군요.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청와대에서 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양대 노총을 초청해서 그 오찬을 하는 데 있어서 제3 노조가 되는 어떤 그 전국노총을 그 제외한 조치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셔서 긴급히 이렇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그런 그러면 이런 거 국민들이 알아야죠. 아마 예, 그러면은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게 늘 예, 이렇게 알려지면은요. 네, 이제는 뭐 지상파나 공중파나 뭐 조중동이나 이 신문들을 안 봅니다. 지금 뭐 사실 제가 늘 뭐 서울에 가서 연설할 때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희망이고 꿈이 이제 그 미디어 시대라고 그러지만 유튜브 시대라고 저는 늘 합니다. 유튜버 그래도 호주라든지 캐나다, 미국에서 저한테 예, 참뭐 격려 예, 이러한 카톡도 많이 오지만 뭐 지상파 방송이 뭐 뉴스 나온다고 그게 뭐 세계에 알려집니까? 예, 이제 그러게 믿을 말입니다. 거는 유튜브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예, 요즘 뭐 1인 미디어인, 유튜브 1인 미디어의 활약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좀 우파의 국민들이 많이 알아가고 있고, 또 우파만이 아니라 또 일반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또 더 그 역할이 더 기대가 또 되고 막중하다 할 것인데, 어쨌든 뭐 저희 선구자 방송도 조금이나 미력 하나마 그런 일에 좀 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하셔서,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또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고. 예, 예, 저는요, 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네, 왜냐면 네, 정치인도 아니고, 예, 일반 노동운동하는 놈들 노조 간부 되면 뭐 국회 금배지 달고 이렇게 뭐 청와대 들어가고 이러려고 이래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오직 꿈이 이 기업 망치고 나라 망치고 젊은이들 미래 다 이 망치는 이 민주노총 이거 전복시키는 게 제 예, 꿈이고 예, 삶이고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또 노력을 해 오셨고, 또 네. 앞으로 또 여력이 닿는 데까지 그 일을 해 나가실 걸로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이고 밤늦게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더욱 힘을 내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기봉 원장님과 선구자 방송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선구자 방송의 예,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